안녕하세요. 장발총각입니다. 결혼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이정표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기대와 이에 수반되는 것에 대해 충분하지 인식하지 못한 채 결혼 생활에 접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의 결혼은 부모나 가족이 주선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주의가 대두되고 낭만적인 사랑이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강조됨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에 기여하는 주요 원인들 중에 하나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헌신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너무 그 낭만적인 관점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하죠. 배우자가 나의 모든 감정적,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트너가 이러한 자신의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기대감은 필연적으로 실망과 환멸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파트너가 항상 행복하고 낙천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자신의 파트너가 늘 우울하거나 아니면 특정 기간 동안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거나 심지어 분개할 수도 있죠. 연구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감, 이것이 결혼 생활의 불만과 이혼을 예측하는 굉장히 강력하고 중요한 예측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에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인 관점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을 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부들이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당연히 더 잘 할 가능성이 높겠죠.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애착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좀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애착 스타일이죠. 제가 단언하건대 남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애착 스타일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남녀관계 전문가와 심리학자들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갈등에는 이 애착 스타일이 크게 관여한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애착 이론은 어렸을 적 부모와 형성된 애착 스타일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이론입니다. 세 가지 주요 애착 스타일이 있어요.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안정형 애착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친밀감을 편안하게 느끼고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반면 불안형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친밀감을 갈망을 합니다. 하지만 종종 불안해하죠. 그래서 파트너의 자기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피형 애착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멀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크죠. 그래서 친밀감과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헌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서로 다른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서로 다른 유형의 파트너에게 매력을 느끼고 또 서로 다른 이성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형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이성에게 끌릴 수 있는 반면 회피형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지나치게 의존적인 이성에게 끌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불일치가 관계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별 그리고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 성격이죠.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가치와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갈등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격 특성들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매우 성실하고 또 조직적인 사람은
집에서 너무 편안하게 지내고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파트너와 함께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집안일과 일상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죠. 연구에 따르면 성격은 결혼 생활의 만족도와 안정성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치관이 비슷하고 성격이 잘 맞는 부부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당연히 더 크죠. 여기에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인 의사소통이 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판단을 받거나 그리고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감정이나 우려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다 보니 정서적 유대감을 쌓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 와중에 서로 크고 작은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결혼 생활의 만족도와 안정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자신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공감해주며 경청하고 그리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죠. 이러한 기술이 부족한 커플은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삶의 전환기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이별 후 또는 이직이나 사직과 같은 인생의 과도기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에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일종의 안식처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장기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재정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와 같은 스트레스 요인은 관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비현실적인 기대, 애착 스타일, 성격, 의사소통 기술, 삶의 과도기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일단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죠. 그 이후에야 결혼에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파악할 수가 있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